오무의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오무란 5가지가 없는 사람, 즉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성격상의 결함을 넘어 인간다움의 근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오무의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사람됨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인간학적 통찰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인간의 본성과 우정 사이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 심오한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참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인연들 중에서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또 가장 깊숙한 관계는 단연코 친구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 직장 동료는 아무래도 사회적 필요나 이익으로 묶여 있다면 친구는 정말 오로지 우리의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직접 선택한 유일한 인연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진짜 미치도록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그저 묵묵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어서 뼈저리게 외로웠던 경험? 아니면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잘못된 인연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스멀스멀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바른 인연은 팍팍한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내 삶이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까요? 오늘 심층 설명 시간에서 그 해답을 속 시원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바탕으로 한 우정, 취미를 같이 하거나 기분 좋게 술잔 기울이는 그런 관계죠. 두 번째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우정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쏠쏠한 정보 교환을 위한 인맥,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이런 관계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놀 때의 즐거움이 식어버리거나 더 이상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우정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번째, 오직 덕에 기반한 우정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우정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상대방한테서 뭐 하나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즉 그 사람의 좋은 성품과 내면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프랑스의 수필가 아벨 보나르부터 동양의 수많은 옛 성인들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전부 이 바른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절대적인 뼈대라고 입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쭉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1장 우정의 조건과 오무, 2장 무정과 무례, 3장 무식과 무도, 4장 무능, 그리고 마지막 5장, 삶의 거울이 되는 오유까지. 단순한 처세술 팁 같은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관통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여정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장, 우정의 조건,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가로막는 오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 성현들이 굳이 이런 사람은 멀리해라 라고 남긴 가르침들은 단순히 사교 모임에서 살아남는 요령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을 꿰뚫어보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말 핵심인데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오무, 그러니까 5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성격이 좀 까칠하다거나 MBTI가 안 맞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 이 5가지는요. 인간다움의 근본적인 뼈대 자체가 와장창 깨져버린 치명적인 결함을 뜻해요. 생각해보세요. 건물의 메인 기둥이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 아무리 예쁜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게 안전한 집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는 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과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 시그널인 셈입니다. 이어서 2장, 인간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 무정, 과, 무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 참 정이 많아 이런 말 되게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싹싹하게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그런 얄팍한 리액션일까요? 동양 사상에서 이 정의 진짜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짚어낸 게 바로 맹자의 측은지심입니다. 우물가에서 아슬아슬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그 깊은 우물로 뚝 떨어지려는 찰나, 그걸 본 사람은 누구라도 진짜 자기도 모르게 다급하게 확 손을 뻗어 아이를 구하려 들 겁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내가 쟤 구해주면 부모님이 사례금 넉넉히 주려나?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영웅이라고 칭찬해주겠지? 이렇게 머리 굴리며 계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진정한 정은요, 학원에서 배우거나 훈련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훅 느끼는 우리 존재 아주 깊숙한 곳에 태어날 때부터 심어져 있는 원초적인 씨앗이에요. 이 따뜻한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식어도 타인에게 완전히 냉혹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연민의 씨앗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무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 겉보기에는 진짜 스마트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해 보입니다. 감정에 안 휘둘리니까 엄청 쿨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진짜 엉엉 울면서 위로를 구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의 소름 돋는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픔에 공감해주기는커녕 로봇처럼 상황을 쭉 분석하더니 네가 그때 그런 판단 미스를 했으니까 그건 오롯이 너가 감당할 몫이지 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평소 대화에서도 따뜻한 칭찬이나 위로? 전혀 없죠. 유익하고 좋은 친구들 바탕에는 늘 따스한 온돌 같은 온기가 흐르는데 이 무정한 사람과 오래 어울리면 마치 뾰족한 선인장을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감정 에너지만 블랙홀처럼 쭉쭉 빨아먹고 단 한 방울의 온기도 내어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면 예의는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의 역시 자본주의 미소나 깍듯한 90도 인사 같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례함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맹자의 또 다른 핵심 개념, 사양지심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사양지심이란 상대를 배려해서 나 자신이 기꺼이 한 발 쓱 물러나주고 때로는 내 몫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걸 기분 좋게 감수하며 상대를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결쟁 사회에서는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탁 통제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뿜어내는 진짜 강력한 내면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이자 나만큼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숭고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엔 이 무례함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죠. 아주 친숙한 모습들일 텐데요. 약속 시간에 맨날 늦으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실실 웃어넘기는 사람, 남이 말하고 있는데 툭툭 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사람, 남의 콤플렉스 푹푹 찌르는 말 던져놓고 분위기 싸해지면 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다큐로 받아들여? 예민하네? 라며 오히려 역정내는 사람, 이게 바로 예의가 실종된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특히 진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식당 종업원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분들한테 함부로 반말직직하는 계층적 무례함입니다. 나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어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상황 딱 바뀌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그럴 사람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 곁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도덕적 감각마저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서서히 마비된다는 겁니다. 뭐 원래 쟤는 성격이 저러니까 하고 자꾸 넘겨주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남한테 똑같이 무례하게 굴면서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 예의라는 건요, 절대적인 일관성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상황 따라 이리저리 가면을 바꿔 쓰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단단하게 뿌리내린 진짜 인격의 증거인 거죠. 자, 다음은 3장, 무식과 무도입니다. 인간관계의 그 따뜻한 감정 교류를 넘어 우정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내가 곁에 둔 사람이 내 머릿속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성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식이라는 단어 듣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친구하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박사학위 있어야 돼? 그런 예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열림 정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는 1도 없고 남의 새로운 생각이나 나랑 다른 관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이려고 하는 꽉 막힌 오만함. 그게 진짜 무식이거든요. 우정에서 지적 수준이나 호기심의 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한쪽은 계속 책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거 탐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한쪽은 10년 전 생각에 갇혀서 꼰대처럼 군다고 생각해보세요. 둘 사이의 지적 격차가 쫙 벌어지면요. 눈높이를 맞춘 대화라는 게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한쪽은 가르치려 들고 한쪽은 열등감 폭발해서 싸우는 아주 피곤한 감정 소모전만 남게 되죠. 반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와, 그 생각 신선한데? 하면서 서로의 세계관을 막 넓혀주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그 우정은 썩은 물이 아니라 서로의 뇌와 삶을 진화시키는 맑고 역동적인 생명수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완전히 벗어난 무도한 유형입니다. 주변에 보면 난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되게 쿨하게 포장하는 분들 꼭 있죠? 그런데 그 번지르르한 말풍선 걷어내고 실제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가정을 돌보는 최소한의 도리는 훨씬 짝처럼 내팽개치고 그냥 내 기분 꿀꿀하다는 이유로 사람 사이의 중요한 약속을 카톡 한 통으로 툭 깨버립니다. 문제 터지면요. 반성은커녕 사회가 문제야, 걔가 문제야 하면서 남 탓하기 바쁘죠. 여러분, 이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감을 아주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진짜 치명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옆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야, 남들도 다 뒤에선 꼼수 써.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게 똑똑한 거야. 라면서요. 그렇게 여러분이 애써 지켜오던 깨끗한 도덕적 기준마저 자기들이 뒹구는 시궁창 속으로 질질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자, 이제 4장.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수한 우정을 얘기하는데 능력을 따진다고 하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정없는 거 아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가 맨날 햇살 쨍쨍하고 잔잔하지만은 않잖아요. 집채만한 거대한 폭풍우를 딱 만났을 때 네 마음 다 알아, 힘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냉혹한 실전의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능력이란 통장에 찍힌 잔고나 스카이캐슬 같은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한 관계의 진짜 끔찍한 본질은 입만 열면 남한테 기대고 의존하려는 그 거머리 같은 태도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는데 밤새워 치열하게 고민해볼 생각은 안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난 역시 안 되나 봐, 못해 하고 놔버리면서 맨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운명탓만 하는 분들 있죠? 다시 말해 내 몫의 짐은 내가 메고 가겠다는 주도적인 생존 의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친구는 평소에 아무리 천사같이 착하고 리액션이 좋아도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짐덩어리가 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나 혼자서 내 몫에다가 그 친구 목까지 투잡 뛰듯 짊어져야 하니까요. 결국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관계는 상대를 완전히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종국에는 둘 다 파괴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친구라는 건요. 내가 멘붕이 와서 갈대처럼 흔들릴 때 옆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딱 분석해주는 팩포거가 되어주고 당장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동아줄이 되며 때로는 강철 같은 멘탈로 내가 주저앉지 않게 딱 버텨주는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담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 새는데 옆에서 안고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둘 다 빠져 죽는데. 당장 바가지 들고 물 퍼내고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힘. 이렇게 서로의 강점과 생명력을 기꺼이 나누면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처음엔 아무리 불꽃 튀게 뜨거웠던 우정이라도 결국 한쪽이 완전히 타버리고 새카만 잿더미만 남게 될 겁니다. 자, 벌써 마지막 5장이네요. 오무, 삶의 거울이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피곤하고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타인의 결함, 오무를 쫙 살펴봤죠. 자, 그런데요. 오늘 심층 설명의 진짜 목적이자 클라이맥스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타인을 향해 켜놨던 그 날카로운 레이더를 끄고 방향을 완전히 안으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향한 뼈 때리는 성찰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좀 멈추시고 조용히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죠. 내가 남들 단점 지적하고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무식해 라고 흉보기 전에 혹시 내 영혼 깊숙한 곳에는 저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이라는 치명적인 5마리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평소엔 다정한 사람인 척하면서도 막상 나한테 당장 득될 게 없는 상황이나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오만방자하게 굴지 않았나? 공자님 말씀 중에 진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진짜 단순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황금률이야말로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의 자격을 판가름하는 가장 무섭고도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 인생엔 왜 이렇게 귀인이 안 나타나지? 나한테 간슬게 다 빼줄 10점 만점짜리 친구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이 배려심 하나도 없고 툭하면 남 탓하는 3점짜리 사람이라면 대체 어느 10점짜리 인격자가 미쳤다고 나를 자기 친구로 두겠습니까? 내 인생 구원해줄 슈퍼맨 같은 친구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기 전에 피 터지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부터가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완박한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결국 답은 딱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피해야 했던 오물을 정확히 앞뒤로 싹 뒤집으면요.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채워 넣어야 할 오유, 즉 5가지를 꽉 채운 완벽한 삶의 태도가 완성됩니다. 남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는 따뜻한 정, 언제 어디서나 상대를 진심으로 귀하게 대하는 한결같은 예의, 내 고집만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어 배우려는 배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도리, 그리고 친구가 쓰러졌을 때 번쩍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주도적인 능력.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자, 이걸 커피 내리는 과정에 한번 찰떡같이 비유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싹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이 나오려면 일단 벌레 먹지 않은 훌륭한 생두가 필수죠. 거기에 뜨거운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서 그 깊은 향을 다 뽑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가득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이 한쪽으로 안 쏠리게 정성스럽게 쓱쓱 저어줘야 하죠. 사람 사이의 우정도요, 이 핸드드립 커피랑 소름 돋기 똑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단단하게 잘 로스팅된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오늘부터 베프 이러고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스며들 충분한 시간을 기꺼이 쏟아붓고 서로 다르거나 오해가 생기는 뾰족한 부분들은 끊임없는 대화와 양보로 둥글둥글하게 깎아내는 엄청난 수고, 이 3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진한 관계가 피어나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기나긴 인간성 탐구의 여정을 아주 묵직하게 닫아주는 정말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문정이죠? 여러분, 오늘 밤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그 친구라는 거울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삶 속에서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그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멋진 거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심층 설명 시간이 그저 남을 이리저리 재고 평가하는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맑게 비춰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훌쩍 성장하게 만드는 진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푹 빠져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얻는 것은 천금보다 값지다. 그 한 명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나 역시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오물을 경계하고 오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좋은 친구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